유정훈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물어보지 못해서 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입선 글자가 주는 턱턱 끊기는 느낌, 그거를 더 많이 더 강렬히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아분이 되는 글자가 이 시의 내용 전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시 내용을 좀 보자고요. 먼저 1구에서 천계산에는 새의 비행이 끊어졌다고 했어요. 그리고 2구에서는 만개의 길에는 사람의 자취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죠? 그렇습니다. 눈이 내려서 새가 날지 않는 거고, 역시 눈이 내려서 아무도 다니지 않게 된 거죠. 상구는 어떤가요? 고주, 즉 외로운 배라는 건 강에 배 한 척만 떠 있다는 거니까 사람들이 눈 때문에 배를 띄우지 않는 거다, 이게 되죠. 또 노인네가 도롱이와 살갗을 걸쳤다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 눈이 내리는 걸 막기 위한 겁니다. 결국 1구, 2구, 3구의 내용이 모두 눈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즉, 이 모든 구절의 내용이 이 시의 마지막 글자이자 아분자인 설이라는 글자로 수렴이 됩니다. 결국 이 시의 핵심은 눈이라는 글자입니다. 그럼 다시 눈이 이 시에서 어떤 이미지를 갖는지 살펴보자고요. 1구에서 눈이 내려서 새가 날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날지 않는다라는 걸 표현하면서 절이라는 글자를 썼습니다. 절은 끊는다, 끊어진다, 뭐 이런 뜻이죠. 눈이 새의 활동을 끊어버렸다. 즉 새가 훨훨 날아다녔는데 눈이 내려서 그 자연스러운 행동을 끊어냈다라는 말입니다. 인위적이고 뭔가 강압적이면서 살벌한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이꾼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 자체가 멸했다 라고 했어요. 멸이라는 글자는 무슨 뜻이죠? 소멸하다, 소멸시키다, 뭐 집어 없애다, 이런 뜻입니다. 1구에 있는 절 요거랑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제거하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글자입니다. 게다가 1구의 절과 2구의 멸을 붙여놓고 보면 절멸입니다. 절멸. 완전히 끊어 없애는, 그러한 뜻의 글자죠. 여기서 무슨 평화로움 이런 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눈이 내려서 새도 없고 사람도 없는, 그래서 뭐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백의 아름다움 이런 게 느껴지시나요? 예, 저는 전혀 그렇게 읽히지 않습니다. 또 눈이 내린 세상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천개의 산과 만개의 길이라고 했어요. 먼저 천과 만이라는 숫자를 좀 보자고요. 이런 숫자는 엄청 커다란 수지요. 여기에 산과 길을 연결시켰다는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산과 또 엄청나게 많은 길이 모두 눈에 덮였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세상은 참으로 넓고도 넓은데 그런 세상을 눈이 모두 덮었다. 그러니 눈의 기세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그런 말이 됩니다. 이번에는 산과 길을 보자고요. 새는 어디서 나나요? 사람은 어디를 돌아다니지요? 새는 하늘에서 날고 사람은 땅에서 돌아다닌다. 뭐 이게 흔히 나오기 쉬운 표현 아닌가요? 근데 이 시에는 그 쉬운 표현을 놔두고 산과 길을 새와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으로 간주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 저는 이게 눈이 하늘에서 내리기 때문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저 위에 하늘이 있고 이 아래에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있는 하늘에서 눈이 쏟아지자 땅에 있는 것들 중에서 새는 산에서 날지 못하고 사람은 길에서 돌아다니지 못하는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늘로 상징되는 그런 어떤 지고한 존재가 눈이라는 거대한 힘을 땅에 쏟아붓자 땅에 사는 것들은 그게 사람이든 짐승이든 할 것 없이 모두가 그 위세에 굴복해서 납작 엎드리고 어떤 저항도 못한 채 그저 숨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질식할 듯한 상황이 1구와 2구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3구에서 변합니다. 어떤 노인이 홀연 배 한 척을 끌고 강으로 나와서 낚시질을 합니다. 미동도 없는 세상에 아주 작은 파동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대한 정적에 대해서 그걸 거부하는 아주 작은 몸집이 나타나는 거지요. 게다가 이 노인은 눈을 막기 위해서 도롱이와 삿갓을 걸쳤습니다. 눈을 막기 위해 나름대로 무장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저항은 너무도 약합니다. 도대체 배 한 척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도롱이나 삿갓으로 눈을 얼마나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노인이랍니다. 가만히 있어도 힘든 게 노인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엄혹한 상황에서 청년도 아닌 노인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건 패배가 뻔한 저항이죠. 부질없는 저항이다 라고도 할 수 있겠어요. 노인이 욕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4구에서 독, 즉 자기 혼자이지만 낚시질을 한다. 즉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행위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죽은 듯이 복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노인의 이런 의지는 대단하지만 그것과는 관계없이 세상살이는 너무도 힘듭니다. 그걸 유정호는 한강, 즉 추운 강이라는 말로 드러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작품에서 인간의 감각과 관계된 말은 여기 이 차가울 한자, 이게 유일합니다. 이거를 혼자서 낚시질하는 이 강에다가 갖다 붙였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 노인이 얼마나 괴로운 상황과 마주하고 있는지를 새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강 뒤에다가 눈설자를 붙여서 세상은 객관적으로도 여전히 눈의 위세에 눌려있는 그런 엄혹한 상태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엄혹한 세상에서 미약한 저항을 하는 이런 모습은 시의 형식적인 면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오원절구인데요. 대구의 쓰임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절구라는 시의 형식은 4구절로 이루어진 겁니다. 워낙 분량이 짧기 때문에 구태여 대구를 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런데 유정호는 1구와 2구에 대구를 썼어요. 1구의 천은 2구의 만과 대칭을 이루고요. 1구의 산은 2구의 경과 대칭을 이룹니다. 나머지 조비절 요것도 각각 인종멸 요것과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게다가 1구 구절의 내용이나
이 구절의 연결 방식이 이구하고 완벽하게 대칭을 이룹니다. 대꾸를 안 써도 되는 시에 유정호는 왜 이렇게 완벽한 대꾸를 썼을까요? 대꾸라는 표현이 어떤 이미지를 주나요? 대꾸 그러면요, 짝을 맞춰서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딱 짜여져 있는 모습, 예?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눈이 내리는 세상을 표현하는데 썼어요. 마치 눈이 우리의 세상을 틈도 없이 꽉 틀어막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사실은 요것만 대꾸가 아닙니다. 3구와 4구도요, 자세히 보면 대꾸를 이룹니다. 3구하고 4구를 대조해서 한번 보세요. 3구의 고는 4구의 독과 대칭이 됩니다. 고독 딱 떨어지죠. 예. 3구의 주하고 4구의 조, 요건 어떤가요? 주는 배를 말하는 거고 조는 낚시질하는 거죠. 주는 사물이고 배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대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라는 건 강에 띄우는 탈 것이죠. 그리고 그 배에서 하는 게 뭔가요? 낚시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와 낚시질은 사물이냐 행위냐라고 해서 그 품사는 다르지만 그런 것 따위는 뛰어넘을 정도로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글자들입니다. 대꾸가 되기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떤가요? 사립, 요거와 대꾸가 되는 게 한강인데 사립은 도롱이와 삿갓이고 한강은 차가운 강. 뭐 이건 어떻게 봐도 대칭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글자들을 연결시켜 보세요. 사립의 옹, 사립을 쓴 노인이죠. 한강의 설, 차가운 강에 내리는 눈, 요겁니다. 즉 앞에 두 글자가 뒤에 한 글자를 꾸며주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보면 대칭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 3구와 4구의 대꾸는 1구와 2구의 대꾸와는 좀 달라서요, 대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느슨합니다. 근데 이렇게 느슨한 거를 넉넉할 관자를 써서 관대라고 불러요. 또 1구와 2구는요, 내용이 서로 병렬이 됩니다. 1구의 내용을 똑같이 2구에 한 번 더 쓴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대꾸인데요. 이에 비해서 3구와 4구는 병렬이 아니고요, 내용이 서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3구의 내용이 4구에 이어져서 두 구절이 붙어서 그냥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걸 물 흐르듯이 이어지는 대꾸다라고 해서 흐를유 물수, 그래서 유수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구, 2구는 대칭이 확실한 대꾸를 썼다면 3구, 4구는 대칭이 느슨한, 그러면서도 서로 이어지는 대꾸를 쓴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죠. 1구, 2구가 눈에 덮인 어목한 세상, 빈틈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을 나타내기 위해 쓴 거다라고 한다면 그런 세상에서도 조금은 변화가 생기고 움직임이 미약하지만 있다라는 걸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한 미약한 움직임도 역시 대꾸라는 짜여진 틀, 어목한 세상, 그런 거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 관대, 유수대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시는 하늘이라는 저 위의 세상에서 눈이라는 어목한 어떤 걸 이 아래 세상에 내리자 세상 모든 것이 숨을 죽이고 있는데 힘도 없고
가진 것도 뭐 변변치 않은 그런 어떤 노인이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에이? 뭐 이런 내용으로 읽힙니다. 그러면 유종호는 왜 이런 시를 지었을까요? 처음에 제가 유종원이 중당대에 활동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중당은 안사의 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유종원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하지만 황제한테 버림받고 지방관으로 평생을 떠돕니다. 그리고 결국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지식인으로서의 소명을 끝내 달성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유종호는 여러 편의 시와 글에다가 지식인의 올바른 모습이 뭔지를 분명하게 피력했습니다. 이런 유종원의 생애와 연결지어 생각해보면 이 시는 아마도 중당의 암울한 사회, 그리고 그 속에서 저항하는 미약한 자신의 모습, 이걸 형상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 시를 다르게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뭐 하늘로 상징되는 어떤 거, 예컨대 뭐 우리의 힘을 넘어선 것이면서 우리가 복종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거, 뭐 운명 같은 거, 그런 거, 그런 운명에 저항하는 인간의 의지를 나타낸 거다. 이렇게 봐도 말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